자,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 아스날과 웨스트햄 경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 두 골을 넣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경기력 자체를 뭐 두 골을 먼저 넣고 이기고 있으니까 크게 뭐 한 골 정도는 맞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웨스트햄의 홈이라는 그것도 있고 웨스트햄이 지금 강등권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건지 확실히 좀 팀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경기 내내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나왔던 이 11명의 아스날 멤버들이 베스트는 아니다. 확실히 로폴딩은 살리바의 자리를 잘 메꾸고 있지 못하고, 케르티언이보다는 확실히 진첸코가 경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의 그 역할이 좀 더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할 때 리그 시즌 초반에 보였던 아스날의 그 집중력 있는 그 경기를 압박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왕 막판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베스트 11 멤버를 보고서라도 후보에서 마땅히 베스트 교체를 해서 베스트로 가서 이 베스트 멤버가 돼서 싸울 수 있는 그 후보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후보군에 없다는 것 자체가 선수층이 얇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뭐 사실 리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온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게 운이 따르고 이렇게 성적을 가져온 스쿼드에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도 마누라 라인을 만들고 나서 한 3, 4년이 걸렸으니까 2, 3년인가요? 리그 우승하기까지.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수를 사 모으고 지금 만약 우승을 못한다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봤고, 아쉬운 걸 이야기하자면 일단 두 골을 넣고 한 골을 먹히고 나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죠. 페널티킥을 사카가 못 넣는데 그것도 뭐 너무 아쉽고, 근데 약간 그 생각했어요.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 사카가 페널티킥 못 넣는 장면 보면서. 그러고 나서 그랬고, 사실 아스날 첫 골, 두 골은 아스날이 경기를 초반에 하듯이 굉장히 잘했고요. 좌우에서 빠르게 패스가 돌아가면서 상대방 수비수들이나 이 그 공격 작업하는 거에 대처를 못하고 사이드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공격수들을 체크를 못하면서 골을 다 허용한 장면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두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웨스트햄이 반격해온 상황에서의 막아내는 걸 좀 쉽게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탯이 어딨지? 포지션 자체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간 것 같은데 공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특히나 아쉬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티어니가 진첸코의 그 자리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볼 배급을 계속 하는 장면이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 이유가 뭐냐면 경기장이 폭이 좁아가지고 선수들이 공을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두세 명이 일단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볼 처리를 하고 공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전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티어니의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랑, 전방으로 나가는 공에 대해서, 그리고 티어니가 공을 잡기 위한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로폴디 같은 경우도 여전히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의 빠르게 좌우로, 그리고 앞으로 전방으로 패스가 좋지 않아요. 이제 기존에 리그 초반에 뛰었던 살리바나 진체코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하면서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왜냐면 수비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볼배급이나 작업을 했던 것들이 수비 진영에서 미드필드 진영까지 진행해서 미드필드에서 이제 앞에 그 공격진까지 했던 방향에서 그런 공격 작업들이 되게 좀 미흡했다. 그리고 결국엔 초반에 잘 왔던 게 후반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거의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선수들이 교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특정 선수들이 바뀌면서 그 팀이 가지고 있던 잘했던 컬러나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좀 완전 없어지면서 그게 지금 아스날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한다고 해야 되나? 원래 좀 혼자 할 때 실수가 많은데 혼자 이제 무리하게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미드필드에서 웨데가르나 자카가 도와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티어니가 토마스 파티하고 합을 이뤄서 그 가운데서 패스 작업이나 점유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실수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첸코랑 했을 때는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토마스 파티가 고립돼가지고 첫 번째 골을 내주는데 실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골, 그러니까 여러 장면에 실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교체 타이밍에서 뺐었던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한번 교체할 때 그냥 우르르 교체해서 아예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두 번째 골을 사실상 보엘한테 먹었을 때는 아스날도 그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아마 페널티킥을 못 넣고 나서 골을 먹었던 건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랬어가지고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골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아스날이 급해진 상황에서 교체하고 하는데, 웨스턴 선수들은 계속 그게 잘 되더라고요. 탈압박 자체가 전방으로까지 연결되는 한 번에 한 번의 그런 패스들이 사이드에서 보엔이나 아예 뭐지 보엔 그리고 안토니오 그리고 파케타 셋이서의 만들어내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전망까지 연결되는 역습 상황에서의 그 볼 배금이나 그거를 결정적으로 골까지 닿게 하는 그 작업들이 순간순간 돋보여서 그런 부분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이 좁으니까 사이드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해야 되는데 패스 워크로 상대방 수비를 뚫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서로. 왜냐면 조밀해지고 공간이 좁아지고 그 안에 많은 선수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는 뭐 막판에 갈수록 곤욕을 겪었죠. 왜냐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더 많아지니까 공간에 뚫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슈팅이 너무 좀 적었어요. 가운데서. 그리고 그래 가운데 슈팅이 적다 보니까 상대방 수비를 뚫어내거나 뭐 그러니까 문을 이게 뭐지 불러내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아스날 팀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게 뭐냐면 좌우로 공이 빠르게 돌아가는 형태의 그 공수 작업에서의 전환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서는 교체 들어오는 조르징요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잘 못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은 얇은 선수층이 지금 경기 이제 리그 막바지 후반으로 가면서 100% 전력을 낼 수 없는 후보 전력들이 나오면서 경기력이 또 이렇게 지금 다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리그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기를 보면 드는 생각은 맨시티전에서 이기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제 아마 27일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맨시티 홈에 가서 하네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사우스햄튼하고의 경기를 이기고 어차피 지금 4점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더라도 맨시티한테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를 다 이기면 그러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아 행복회로를 돌려보긴 하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서는 뭐 반대로 맨시티가 경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올라가가지고 경기 수가 더 많아지면서
뭔가 팀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걸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날이야 리그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행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맨시티가 이기는 순간 아스날은 승점 1점 한 경기 비긴 걸로만 이 맨시티를 비워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쉽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스날이 32경기를 치르고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 치르면 이제 그 뭐냐 32경기, 33경기 그러니까 두 경기를 덜 치르게 되어서 맨시티가 이게 또 어떤 변수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 확실히 맨시티보다는 아스날한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날 자체 후반에서의 선수들이 좀 주선수들이 빠지고 초반에 그 팀워크가 좋았던 전력에서 피로도 누적인지 아니면은 뭐 이 새로운 선수들과의 조합? 그러니까 팀플레이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나타나는 걸 봐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우승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왜냐면 경기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전부터지? 개인적으로 이겼던 그 경기가 어디냐? 맞네. 리즈전부터 경기를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즈전에 이기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 리버풀에서 그게 더더욱 두드러졌고 결국에는 웨스트햄까지 그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재수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한테 발목이 잡혀서 우승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뭐냐 그냥 제 생각으로의 데이터로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은 있는데 마음 우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느꼈던 건 확실히 웨스트햄이 그 좁은 구장에서의 경기를 운영하는 거나 어느 정도 아스날을 겪어봐서 아스날을 막아내는 데 있어 수비 진영에서의 작업들이 훨씬 좋았고 아스날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의 점유율이나 공격적으로 효율적으로 펼치지 못한 게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페인이고 제수스가 보여주는 전방에서 활약을 못하면 자꾸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들이 게임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몸싸움에서 계속 느끼는 거는 특별한 안토니오에 비해서의 그 상대방과의 경쟁을 해서 특별한 찬스를 따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진 이유는 물론 골을 넣긴 했지만 특별히 득점을 완전히 그 뭐냐 홀랜드나 이런 애들처럼 결정 지을 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없다라는 게 또 패배 원인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수가 골 넣긴 했는데 다른 장면에서 더 그런 게 돋보인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날과 그 웨스트햄의 경기를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경기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